크리스천 문학나무 미주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특집 스마트 소설 엘도라도 네이처 센터. 이혜진. 소방차가 자지러지게 사이렌을 울리며 나를 스쳐갔다. 나는 급히 소나타를 엘도라도 자연공원 쪽으로 틀었다. 팬데믹이 발생한 후 정해진 아침 일과 속으로 나는 지금 빠져들고 있다.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핸드폰에서 오늘의 뉴스를 찾아 들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제3차 대유행 조짐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 미국도 확진자가 22% 크게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5,700명입니다. 이동량 증가가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 실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는 사실을 날카롭게 전달했다. 소방차가 서둘러 달렸던 이유를 알겠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내 동네에도 발생했다는 신호였다. 3차 유행이 시작되면 도시는 폐허처럼 바뀔 것이다. 상점, 식당, 관공서가 닫히고 주유소와 마켓만 열릴 것이다. 사람들은 집 안으로 감금될 것이다. 뻗어있는 샛길에 주차하고 나는 차문을 열고 한 발짝 내디뎠다. 도로변으로 연결된 언덕배기에 누런 낙엽 사이 손바닥만한 진홍 채송화가 밭을 이루고 있다. 벌이 노란 꽃술에 달라붙어 꿀을 빨았다. 몇 걸음 걷다 보니 옹기종기 앉아있는 손톱만한 데이지에 눈길이 차였다. 민들레도 목이 길어져서 손뭉치 꽃씨가 되었다. 꽃씨가 공기 속에 날아다니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를 체포했으면, 딱딱한 겨울 땅을 뚫고 나온 저 어린 것들이 코로나도 박살냈으면 하고 생각하며 나는 산책길로 들어가기 전 공용 주차장에 있는 공공 화장실에 들렀다. 화장실 안에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검은 선이 움직였다. 무언가 해서 고개를 천장으로 치켜드니 개미떼가 열을 지어 천장에서 바닥까지 길을 만들었다. 천장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는 녀석도 있고 바닥에서 천장으로 올라가는 녀석도 있다. 오가는 길에 부딪히기도 하고 피해 가기도 하면서 한 길로만 다녔다. 중구난방하지 않았다. 대낮 화장실에 뭐 먹을 것이 있다고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할까.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내 인생 같다.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모르고 앞만 보고 달리기만 했던 일상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통제였겠지만 나에게는 삶을 돌아보게 하는 전환점과 휴식이 되었다. 엘도라도 네이처 센터 롱비치 캘리포니아라고 쓰인 공원을 알리는 간판 앞에 검은 철책안 잔디에 캘리포니아 양귀비가 대여섯 그루씩 무리를 지어 피어있다. 코로나로 집안에서 가족끼리만 지내야 하는 우리네 신세와 같다. 양귀비 한 가족이 답답했는지 철창 밖으로 고개를 빼고는 흔들거렸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네 겹으로 노란 꽃잎을 포개고 꽃심과 꽃실은 진노랑이다. 꽃잎을 쓰다듬으니 비단처럼 보드라오며 매끈했다. 살 속을 파고드는 3월의 바람이 서늘했다. 다리를 건너니 새의 환영 인사 소리. 연못 안의 널빤지 뗏목 중앙에는 자라 한 마리가 자리 잡고 10마리의 거북이는 가장자리에 열을 지어 있다. 나는 머리를 쳐박고 연못물에 죽은 나무 앞에 서 있다. 뿌리에서 상추잎 같은 요바 만세의 순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무는 무슨 사연으로 제 머리를 물에 박고 목숨을 끊었을까. 나무가 안쓰러웠다. 투신 자살한 나무는 시면에 가라앉아 있던 내 상처를 건드렸고 그 사연을 물속에 획 내동댕이 쳐 버리고 싶게 했다.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작년 3월 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야, 네 아이비 다 죽게 생겼다. 기억이 깜빡깜빡해요. 돈 좀 보내라. MRI 쫓게 찍어봐야 쓰겄다.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세요. 철이는 뭐해요? 병원 안 모시고 가고.
기야 내 아들 닥달하지 마라. 아버지 연금 나오시는 거 있잖아요. 아, 걔가 사업하다 실패해서 집에 들어온 걸 어떡해. 연금 나눠 써야지. 집 담보대출 내서 철이 사업자금 대주셨죠? 철이가 나이가 몇인데 응석을 받아주세요. 제가 자립해서 살게 하셔야지요. 코로나로 난리인데 집 떠난 다른 걱정도 안 되세요? 니는 니 신랑이랑 자식 있자뇨. 뭔 걱정이랴. 재미 없는 철이가 불쌍히 하지. 사내가 큰일 하려면 뒷돈도 받고 해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도 못하고 집에서 꼼짝 못하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급하시면 집 팔아서 쓰세요. 저는 유산 포기할게요.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고 양로원으로 떠났다. 공무원 생활 33년으로 얻게 된 영등포에 있는 방 3칸 연립주택과 연금을 고스란히 남동생에게 빼앗기고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아들 손에 의해 양로원에 입소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들만 사랑했던 부모는 나를 미국으로 떠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거리보다도 더 코로나19는 아버지와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물빛이 흐리다. 나는 나를 안쓰러워하며 산책길로 곧바로 접어들었다. 민들레 꽃씨가 첫눈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손뭉치 꽃씨가 새순잎인 나뭇가지 사이를 빠져나갔다. 꽃눈 송이를 쫓아가는 아이를 향해 넘어질라! 아빠의 소리 지름이 귓가를 스쳤다. 잽싸게 지나가는 도마뱀을 보고 오우! 하는 여자아이들의 놀라는 소리.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저 아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제 자식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다. 데이트하는 젊은 남녀를 비켜서 괴울가를 지날 때 필리핀 가족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베키에게서 전화가 온 것도 이때였다. 나 오늘 산장으로 떠나. 밀린 가게 임대료는 건물주가 해결했어? 조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도시녀가 쇼핑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늙은이 얼굴만 쳐다보면서 산속에서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다. 베키는 내가 미국에서 사귄 첫 한국 친구였다. 이민 생활에 가난이 싫다고 아들 둘을 전 한국인 남편에게 떠넘기고 이혼했다. 그녀가 바라는 멋진 삶을 위해서 13살 연상의 백인 변호사와 재혼했다. 그녀는 자신을 치장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녀의 남편과 파티에 다니며 상류사회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취미였다. 그러나 최고급 집도 차도 사무실도 옷도 빚이었다. 바이러스가 판치는 현실은 그녀의 호화스러움을 지탱할 수 없었다. 갈림길에 섰다. 베키는 친구였을까? 한 번도 내 연락을 받지 않았던 그녀. 언제나 13살 연상의 백인 남편과 사는 갈등을 나에게 쏟아내기만 했던 그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만 여겼다. 그녀는 내가 그렇게 느끼는 마음을 알까? 나는 산책로에서 1마일 대신 2마일을 선택했다. 늪가에는 백인 부부가 데리고 나온 2살, 4살 딸들과 샌드위치를 먹는다. 마미! 하는 소녀들의 소리와 푸드득 새가 솟아날아가는 깃털 소리가 섞여 들렸다. 새소리, 길가에 내동댕이 쳐진 검은 마스크. 해바라기 밭을 지나며 멕시칸 가족을 만났다. 멕시칸 청년들이 복싱 흉내를 내며 장난을 친다. 떨어진 누런 솔잎이 그득히 쌓인 소나무 숲을 지나 뼈만 남은 가지나무 숲을 지났다. 은색 머리의 멕시칸 아빠가 나를 지나쳐간다. 복싱하던 멕시칸 청년들은 나뭇가지로 야구놀이를 한다. 나무 밑둥을 폴짝거리며 뛰어노는 꼬마아이가 나를 보더니 Same lady 하며 저희 할아버지에게 말한다. 산책로 초입에서 나를 만났는데 다시 만났다는 뜻이리라. 하이 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는 인생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이 나를 지나쳐가기도 하고 내가 그들을 지나칠 때도 있었다. 지나쳤던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하면서 인연이 되기도 했다. 할머니와 대학생인 듯한 손녀가 내 앞에서 걷는다. 검은 소와 송아지가 같이 걷는 것 같이 엉덩이가 닮았다. 숲 너머 꽥꽥꽥꽥 아프리카 거위 소리를 들으며 나는 가는 나무숲을 빠져나와 공원을 나갔다.